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자자예요. 오늘은 청소년 문학으로 소설 3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른이 읽어도 부담 없고 청소년이 읽으면 성장에 도움이 되는 소설들이에요. 우선 청소년 문학이란 청소년이 읽기에 적합한 문학 작품인데요. 그러면 한국식으로 하면은 중고등학생이 읽기에 적합한 문학이겠죠.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읽어도 저는 부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어가 어려운 게 있으면은 중간중간 찾아보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저는 성인이 돼서도 읽었는데 어른을 위한 문학으로 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 문학에서 중요한 점은 주인공이 청소년인 건 되게 당연하고요. 인간관계나 혹은 자신의 꿈을 위해서 스스로 헤쳐나가는 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청소년끼리 각자 친구들끼리 그 사건을 풀어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성장 과정이기도 하고요. 이 세 소설의 주인공은 전부 다 모든 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해석하고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편 함께 소개해 드리고요. 그러면 3가지 함께 같이 보실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손원평의 아몬드인데요. 이 작품 너무나 잘 아시죠? 성인분들도 많이 읽고 어머님, 아버님들도 다 읽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베스트셀러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도서예요. 이걸 읽으면서 어른들도 많이 위로를 받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장애와 비장애인이 나타나는데요. 되게 생각하게 되는 게 비장애, 장애를 나누게 되면 티가 안 나는 장애인들 있죠. 혹은 청각장애인도 그렇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공감을 못하는 장애도 그런데요. 비장애인들 사이에서 튀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의 환경은 가장 평범하게 살아야 안전하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본인은 감정에 대해서 되게 서툰데요.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걸 이해하기도 전에 주변에서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안타까운 듯이 동정의 시선으로 보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감정을 아직 추스리지도 아니면 감정에 대해서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혹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서 그런 틀이 생겨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감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나 다혈질이고 내 기분을 다 표출하는 사람들. 이건 어쩌면은 청소년기에 학습을 제대로 못했고 지식이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청소년기나 어렸을 때 어떻게 사람들과 살아야 해? 이런 감정은 이렇게 조절해야 돼. 이런 건 이렇게 티내지 않는 거야. 그리고 너가 감사하거나 고마운 감정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고 혹은 배웠더라 하더라도 자신이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성인이 돼서도 자신의 감정 조절을 못하고 남들 앞에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식으로 남을 몰아붙이는 거는 어쩌면 지식의 문제이고 청소년기에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설은 성인이 읽어도 부담 없고 청소년이 읽어도 부담 없는 이유는 우선 비장애와 장애인들의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보이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기에 감정 조절이 되게 어렵잖아요.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 감정, 좋은 감정은 표현하고 나쁜 감정은 스스로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겁고 지겹지는 않아요. 곤이라는 인물의 성장에서 우정과 사랑도 볼 수 있으니까 청소년이 읽기 부담 없고 우리가 읽었을 때 위로가 될 만한 소설로 첫 번째 청소년 소설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설 우아한 거짓말, 김여령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청소년 소설하면 저는 이 소설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이걸 2번 정도 읽었는데 볼수록 너무 좋은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청소년기에 하는 실수가 아닌 잘못 있죠.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잘못들.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을 나타내는데요. 이 소설의 시작은 동생이 자살을 해요. 이 자살의 전말, 진실을 찾아 떠나는 언니의 고군분투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서로 가족이라도 모르는 점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절대 말하지 못할 비밀을 누구나 갖고 있다고도 느꼈어요.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 가해자들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해도 되는 줄 알았고, 이게 잘못인 줄 몰랐다 라는 느낌을 받긴 하는데요.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는 아물지 않더라고요. 이 소설은 2009년에 발행된 소설인데요. 10년이 지났어도 현재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해를 하는 친구들은 이게 잘못인 줄 알아요. 모를 리가 없죠. 왜냐면 10대 때 이제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더 이상 모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해를 한다는 건 그냥 재미와 흥미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과연 이걸 읽고 반성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소설이 청소년기 친구들에게 필독 도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도움이 되는 소설책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을 파는 상점, 김선영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게 10주년으로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표지도 달라졌고요. 자음과 모음에서 나온 건데요. 저는 10년 전엔 안 읽었고 지금 읽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이거는 약간 고등학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고등학생이 읽었을 때는 좀 유치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 고등학생들은 좀 더 자극적인 소설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 성인이 되고 나서 이걸 읽으면 재밌겠지만 지금 읽기에는 약간 유치하다고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이 소설은 10년 전 배경이긴 하지만 그때도 휴대폰도 다 있고 인터넷도 되는 시기여서 그렇게 시대적으로 달라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소설의 특징은 악인이 없어요. 모두가 선인이었어요. 물론 이 소설의 첫 시작은 도둑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 도둑질조차도 걔조차도 악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도둑질한 물건을, 작물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기도 하고요. 이 말대로 시간을 파는 상점은 시간을 파는 상점의 주인 내용이에요. 시간을 파는 상점의 주인은 온조고요. 이 온조가 이 소설의 핵심 주인공인데요. 이 핵심 주인공은 시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고 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되게 간직하는 게 많아요. 이 시간은 물리적으로는 누구나에게나 같아요. 하지만 생각하기에 우리가 어쩔 때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느리게 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게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상대적인 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이 소설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더불어서 제가 이 소설에서 가장 깊게 느꼈던 건 책임감이에요. 이 주인공은 청소년이지만 자기가 말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거든요. 그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은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소설이었고요. 그리고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관계, 그리고 감정에 대해 조절하는 법을 좀 더 배울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우아한 거짓말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게 반성이라는 것과 반성받지 못할 것,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소설이었어요. 이렇게 3편의 청소년 소설을 추천드리고요. 이 소설은 청소년이 아니라 우리 같은 어른이가 읽기에도 부담 없고 도움이 되는 소설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